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충북 보은 속리산. 소나무 숲으로 무성한 이곳에 유독 눈길을 끄는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금빛을 내는 이 황금소나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세계적인 희귀목으로 한반도 땅에 오직 한 그루만 남아있다. 늘 푸른 소나무는 변치 않는 기계를 상징한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의 신앙처럼 우뚝 서 있는 소나무. 그러나 한반도의 모든 소나무를 고사시킬지도 모를 루이지애나 채선충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다. 울죽은 온산읍.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이미 누렇게 죽은 소나무 군락이 눈에 띈다. 겨울에도 짙푸르던 소나무 숲이 지난해부터 누렇게 변했고 1년도 채 못 되어 죽어가고 있다. (50년생) 소나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 목숨을 잃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주변의 소나무 잎도 젓갈색으로 변한 채 축 늘어져 푸른 빛을 잃은 지 오래다. 매일 이곳 소나무 숲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 6, 7명으로 구성된 이들이 산에 오르면 산 전체는 요란한 전기톱 소리로 휩싸인다. 이거는 한번 하면은 병에 감염이 되면은 100% 독사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다 베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에서는 지금 한 8,000여 그루 지금 방제를 작업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한마디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지는 왜 이렇게 주우세요? 가지는 이 가지에 병균이 붙어가지고 이걸 좋아가지고 좀 불로 찔러야 돼요. 되게 무서운 병인가 봐요. 이게 되게 무서운 병인데 이거 또 저 나은 게 또 붙거든요. 그 붙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막 다 좋아가지고 소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베어내면 곧바로 나뭇가지며 흩어진 잎까지 긁어모은다. 전염을 막기 위해선 이파리 하나까지 철저하게 소각해야 한다. (50년도) 넘는 깊은 세월의 나이테를 지닌 소나무들. 그 나무들이 속절없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엔 오랜 가뭄에 의한 피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50년이 넘은 해성과 적성 100여 그루가 한꺼번에 죽어나가도 속수무책. 그래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산림청 연구원이 일본에서 열린 산림 관련 회의에 참석한 후에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병에 걸린 나무에 독한 살충제를 뿌리고 밀폐시켜 다른 곳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훈증 작업.
됐어요, 예. 약품 처리를 마친 소나무 더미 위를 비닐로 꼭꼭 덮어야 비로소 훈중 작업이 마무리된다. 재선충에 감염된 한 그루의 소나무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잡아 서너 시간. 사람들 사이에 소나무 무덤으로 불리는 훈중 처리된 나무 더미. 소나무 무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울창하던 이곳 소나무 숲도 벌거숭이 산이 되어버렸다.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소나무 무덤은 이곳 진주를 거쳐 사천, 거제, 구미, 김해까지 퍼져가고 있다. 주변에 울창하던 소나무 숲은 이제 거대한 소나무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이미 휴전선까지 번진 설리 폭발이는 한 해 8km 속도로 북상하고 있어서 이미 금강산의 3분의 1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2, 3년이면 내금강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솔잎폭발이 병은 솔잎 끝부분이 병충해에 감염된 것으로 솔잎까지만 말라 죽이는 병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소나무 피해는 솔잎폭발이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 이번 소나무 피해의 정체는 무엇인가? 먼저 정확한 피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피해 소나무의 목질 부분을 채취했다. 먼저 병충해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나무를 잘게 자른 후 거기에 증류수를 부었다. 그리고 증류수에 용해된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관찰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 몸속에 기생충 같은 선충이 발견됐다. 나무에서만 사는 기다란 기생충이라 하여 이름도 재선충이라 불린다. 소나무를 죽게 한 것은 바로 이 재선충이다. 재선충의 길이는 1mm 미만. 몸이 매우 가늘어 활발하게 움직이며 소나무에 한번 침투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고사시키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자체가 소나무의 가동안을 막아버려가지고 영양분이나 수분의 이동을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소나무가 완전히 고사를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이 수분을 갖다가 흡수 못하면 죽듯이 소나무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에 한번 감염되면은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고 완전히 고사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그 별명을 소나무 에이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MRI 촬영을 시도했다. 먼저 건강한 소나무의 경우 건강한 소나무는 나이테가 일정한 모양으로 연결돼 있어 영양분과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됐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어떤 상태일까?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나이테와 세포 조직이 완전히 파괴돼 MRI 촬영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을 정도다. 나무의 측면을 촬영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비정상적인 나무에서는 역시 정상적인 구조가 다 흐트러져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나무의 정상적인 수분이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상적인 형태와 비교가 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위는 검은 부위는 전체적으로 수분이 다 함유되어 있지 않고 이 하얗게 보이는 부위만 일부 나무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부위로 생각이 됩니다. 1mm도 채 안 되는 재선충이 거대한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소나무가 건강하려면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야 한다. 소나무를 측면으로 잘라보면 껍질 안쪽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관이 있다. 재선충은 이 수관에 침투해 물과 영양분의 공급을 막아 결국 소나무를 죽게 한다. 번식력도 놀라워 재선충 한 쌍이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늘어날 정도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오랜 세월을 견뎌낸 건강한 소나무도 재선충이 일단 침입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강도가 너무 낮아 목재로도 활용할 수 없다. 일반 소나무 목재와 재선충에 감염된 목재는 강도 실험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소나무는 비교적 강도가 높아 한옥의 중요한 건축 재료로 손꼽혀왔다. 누르는 압력을 견디는 힘인 인장 강도가 보통의 소나무는 355kg 포스이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인장 강도가 182kg 포스로 일반 목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재선충의 피해는 경상도에만 머물지 않는다. 부산을 중심으로 주로 경상도에서 발견되던 재선충이 전라도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 소나무가 하나 둘씩 말라 죽는 원인이 재선충임이 밝혀지자 이곳에서도 역시 소나무를 잘라내는 작업이 시작됐다. 목포의 경우 처음엔 유달산의 소나무가 말라 죽다가 최근엔 항구 앞 호하도의 아름드리 소나무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곳에서도 훈증 처리를 마친 소나무 무덤이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이다. 훈증 처리한 소나무는 적어도 8개월 이상 공기가 통하지 않게 비닐로 덮어둬야 나무 속의 재선충을 없앨 수 있다. 저희들도 부산 지역에서만 발생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뜻밖에도 우리 목포 지역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해 피해 면적이 235헥타르로 급격히 늘어나 1000여 그루가 넘게 되어나갔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치사율 100%, 1년 안에 모두 죽고 만다. 재선충은 A주의 위력보다 훨씬 강하다. 저희들도 항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항구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포에서도 재선충이 발견되자 재선충은 항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재선충의 첫 발생지인 부산과 목포의 공통점은 국제무역항이라는 점이다. 이들 무역항으로 들어온 수입 소나무를 통해 재선충이 퍼져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재선충이 발견된 부산 금정산. 1988년 금정산의 소나무가 원인 모를 이유로 죽어가자
산림청은 그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제선충 국내 유입 경로는 뜻밖의 동물원 개장과 관련돼 있었다. 당시의 금정산 주변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들여온 일본 원숭이의 우리가 소나무 목재였고 검사 결과 그 목재가 제선충이 감염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동물원 개장을 위해 수입해온 일본 원숭이의 목재 우리가 문제였다. 목재 우리 속에 숨어있던 소량의 제선충이 전국적으로 퍼져 한반도의 소나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산림 보호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 거기엔 제선충은 전염병이며 매우 빠르게 전파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수목 질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 중의 하나이므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제선충을 옮긴 일본, 그곳 상황은 어떠한가? 동부 해안에 위치한 일본의 치바현. 치바현의 명물로 에도시대부터 이름 높던 99리 소나무림 해안공원 역시 제선충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본에서도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무조건 베어내어 소각하는데 하루에도 수백여 그루의 소나무가 잘려나가고 있다. 이곳 해안림에서 제선충을 발견한 것은 70년대.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무려 3만 헥터가 넘는 소나무 숲을 없애는데도 불구하고 제선충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1970年代ぐらいまでは千葉県で約4万この地域ですね4万ヘクタールぐらい松林があったんですね。で現在は3400、500ですか。だから大体 90% なく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はい。 치바현의 제선충 피해는 76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늘기 시작해 소나무 숲을 거의 파괴해버렸고 현재는 전체 면적 중 10% 정도만 남아있다.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소나무가 고사되어 숲이 사라지자 그것은 곧 이 지역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졌다. 수해와 태풍을 막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해놓은 보안림까지 피해를 입어 그 기능을 상실한 지도 이미 오래다. 벌목이나 약품 처리는 물론 소각하는 작업도 중단한 채 죽은 소나무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길거리의 가로수는 물론 집안의 정원수까지 츠쿠바시 곳곳에선 죽은 소나무가 눈에 띈다. 츠쿠바시에선 제선충이 발견된 후 불과 20여 년 만에 푸른 소나무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이처럼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제선충의 최초 발생지는 미국이다.
미국과 수출입 교역이 활발한 국가 순위에 따라 차례로 재선충 피해 사례가 발견된다. 세계산림보호기구는 재선충이 1934년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최초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20세기 들어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소나무 재선충 역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재선충의 아시아 지역 최초 감염지는 1972년 일본. 다음 1980년 대만으로 향하고 1982년 중국으로까지 퍼진다. 그리고 88년 급기야 루이지애나 재선충이 한반도에 상륙하기에 이른다. 중국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재선충의 피해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된다면 몇 년 안에 중국 소나무도 멸종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산동 지역의 예를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적어도 30만에서 50만 헥타 정도의 우리하고 똑같은 소나무 인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산동 지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침엽수 자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라든지 병충해에 의해서 망가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면적은 그저 10만 헥타 미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숲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이 아니라 쫓깃대로 쫓겨서 아주 흩어져 있고 보잘것없는 그런 조그만 인분으로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죠. 우리나라에서 재선충과 같은 선충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소는 그리 많지 않다. 경상대학교의 선충실험실. 선충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생충을 말하는데 몸의 양끝은 뾰족하고 몸체는 기다란 선 모양을 하고 있다. 동물의 선충은 소화기와 근육, 혈액 등에 기생한다. 식물의 경우 토양 속에 살면서 뿌리에 해를 입히는데 그동안의 선충 연구는 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양 선충에 집중됐다. 곤충병원 선충이나 뿌리옥 선충 모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식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농업 분야에서도 아직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재선충도 이제 일종의 선충입니다. 선충인데 그게 이제 소나무를 주로 가해하는 그런 선충이고, 그게 이제 매개하는 그 매개충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mm도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재선충이 세계 전역의 소나무에 퍼져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재선충으로 고사한 소나무에는 반드시 0.8cm 정도의 구멍이 수없이 나 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나오는 벌레가 있다. 재선충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것은 바로 이 솔수염 하늘소다. 몸 길이는 4cm인데 비해 그보다 더 긴 더듬이를 갖고 있어 솔수염 하늘소로 불린다. 재선충에 한 번 감염된 소나무는 솔수염 하늘소의 좋은 표적이 된다. 세포 조직이 파괴돼 구멍 뚫기가 쉽기 때문이다. 솔수염 하늘소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병에 걸린 나무를 파고들어 알을 낳는다.
애벌레는 가을이 되면 나무숲 깊이 뚫고 들어가 겨울을 난다. 겨울 동안 애벌레는 재선충이 가득한 소나무의 목질 부분을 갉아먹으며 솔수염 하늘소로 자라난다. 다 자란 솔수염 하늘소는 호흡기관인 기문을 갖게 되고 그 기문을 통해 나무에 있던 재선충이 솔수염 하늘소의 몸속으로 옮아간다. 그리고 감염된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마다 옮겨다니며 재선충을 퍼뜨린다. 이 소나무 재선충 백은 돼지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번 그 감염이 되면은 치료가 불가능한 나무의 중요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무 재선충 병을 확산,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제책인 것입니다. 경일대학교 GIS 연구실. 재선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 규모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 지역을 보다 빨리 파악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 한 그루가 구사되기 때문에 GPS로 정확한 좌표를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 부분에 있는 부분이 산림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지역입니다. 재선충의 피해 지역을 위성으로 촬영하면 재선충에 감염된 지역은 주변의 초록색과 달리 노란 점으로 표시된다. 위성 사진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재선충 피해 지역은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일단은 어느 지역에 발생할지를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걸 또 지금까지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을 찾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계가 있고 그럼으로써 자꾸 확산이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유성 영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추출해내야만이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 연구를 실시했고 이 유성 영상을 이용한 활용 연구는 최첨단 연구입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를 퇴치하는 것뿐이다. 소나무 숲을 오가며 일일이 약품을 살포하는 작업으로는 솔수염 하늘소의 이동을 막기 힘들고 재선충의 왕성한 번식력도 따라잡을 수 없다. 급속도로 재선충이 번식되고 있는 진주시의 경우 피해 지역이 계속해서 늘어나 현재까지 재선충이 발생한 산림 면적은 줄잡아 2,000헥타르, 시 전체 산림의 5%에 이른다. 본격적인 방제가 시작된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만 7천 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했다. 특히 솔수염 하늘소가 부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5월에는 효과적인 방제 작업이 더욱 절실하다. 부산의 경우 급기야 솔수염 하늘소를 잡기 위해 헬리콥터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독성이 강한 살충제가 숲 전체에 뿌려질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환경단체는 전체 산림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호소하며 항공 방제를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생태계 파괴하는 항공방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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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없는 부산 시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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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방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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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동안 항공방제를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남해안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럼 항공방제의 효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인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해마다 이렇게 그 항공방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국내 최초로 재선충이 발견된 부산 금정산의 경우 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29만 그루 가까이의 소나무가 잘려나갔다. 올해 제거할 나무만 해도 7만 5천 그루. 부산시는 재선충의 왕성한 번식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매개체인 솔수염 하는소를 죽이는 항공방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항공방제만이 최선책이라는 부산시와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아마도 사람의 그 비유를 들게 되면은 이제 뭐 중병 환자에게 그 어떤 강력한 약을 줘가지고 반짝해서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오랜 기회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좀 장기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방제가 그런 그 어떤 병충해의 그 발생을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잠시 동안 억제할 수 있는 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10년, 20년 내다본다면은 결코 그 어떤 그 이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일본의 경우도 초기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했으나 반대 의견에 밀려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생태계의 피해가 문제되면서 개인 소유의 소나무림은 항공방제 자체를 아예 거부했다. 수십 년 동안 항공방제를 했지만 재선충 피해는 여전해 최근에는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다. しかし予防散布というのはそういうふうな環境生物に影響が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ので、よりその影響の少ない農薬の開発とか、それから使用法ですね、こういうものについてはこれからもまだまだ研究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課題の一つだと思っています。 재선충 예방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예방과 대책을 통해 그 피해를 줄이는 것만이 그나마 최선책이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선 재선충 제로 대작전을 선포하고 전 주민이 함께하는 재선충 방제 작업을 이끌고 있다. 5年間で、県民が一体となって取り組むことにより松の被害を収束させ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狙いとしておりまして、そのためにはやはり各々が果たすべき役割をきちっと明確にしながらですね、県の研究機関でも技術開発に取り組むし、それから一般の県民の方々にはボランティア等もお願いしながら全体でマスクムシの防除対策をや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5カ年間で成果を上げようというのが狙いとなっています。 오키나와현은 우선 재선충 제로 대작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해하기 쉬운 홍보물도 만들어 소나무 재선충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고수하고 있다. 재선충 제로 대작전 추진단도 구성했는데 70명의 단원 중 공무원은 30명,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방제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한국의 현실과는 대조를 이룬다.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절약한 방제 비용은 재선충 방제 기술의 연구 비용으로 투자된다. 오키나와는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힘입어 아무리 깊은 숲속이라도 직접 찾아가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5년을 목표로 시작된 재선충 제로 대작전은 1년 만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성과를 이뤄냈다. 오키나와의 재선충 제로 대작전은 소나무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통로다. 일본은 이미 재선충의 피해를 국난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지 오래다. 이제 오키나와에서 휴일에 이웃끼리 혹은 친구끼리 서로 함께 재선충 소나무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やっぱりこの見ても分かるように大変急な斜面ですしね、機械もなかなか入れません。ですから人間の力が必要です。そうなるとどうしてもこの仕事してる人だけではどうしても足りませんから、やはり力を貸せる人が少しでも手伝っていかないと私たちの大切な琉球松が守れない、そういう気持ちからボランティアとして参加しました。 일본 동부 시조오카현의 이토우 씨.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더 구체적이다. 숲의 상황을 정확히 관찰해 소나무 하나하나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한다. 나무의 둘레를 일일이 재보고 현장에 기록을 남긴 후엔 재선충 예방제를 투입한다. 일본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한 이 예방제는 한 번 주입하면 5년 동안 소나무의 수간 속에 남아 침입한 재선충을 죽이는 새로운 약품이다. 한 병 가격은 3만 원. 보통 소나무 한 그루에 8병이 투여되고 50년 이상의 고목엔 10병 이상이 필요하다. 비교적 고가인 이 약품의 조달 비용은 지역 유지나 기업인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적기와 60, 60の 11本で木の状態は 재선충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한 덕에 이토우 씨에는 아직 건강한 소나무 숲이 많이 남아있다. 이토우의 주민들은 직접 발로 뛰며 소나무의 건강 상태와 재선충 감염 지도까지 그려가며 재선충으로부터 소나무 숲을 지켜내고 있다. こういう全くボランティアでこの木にドリルで穴を開けたり、実際の作業をしたり、それとあとはこの松の健康状態を調査する、そういったことを、学習をして実際にやっているボランティアは我々だけだと今聞いています。 일본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새로운 재선충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산림연구의 본산인 산림총합연구소의 최대 과제는 재선충의 천적을 개발하는 일이다.
미국의 루이지애나가 원산지인 제선충은 외래종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는 천적이 없다. 결국 일본에 맞는 인위적인 천적을 만들어줘야 한다. 必要であると、地下に必要であるということで、その標本なんですけども、この部分ですか？この白い 연구 결과 이들은 곰팡이류의 미생물만이 솔수염 하늘소의 천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病気になるとこういう視床菌が出てくるんですね。飛んで他の虫にも外国から来たということで天敵がいないんですね。自然に抑え込む虫がいないということで、この被害を減らすことが非常に難しいということで、30年松の大線虫が日本で発見されて30年経ちますけども、いろんな方法を見つけてきておりますけども、一つの方法だけで抑え込むということが非常に難しいということで現在に至っています。で、今も研究を続けています。일본은 제선충 퇴치를 위한 천적 개발 외에 심혈을 기울여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선충에 걸리지 않는 소나무를 개발하는 일이다. 오키나와를 비롯해 일본의 10여 개 현에서는 제선충 피해지에서 살아남은 소나무의 종자를 따로 추출하고 그 유전자 구조를 분석한 후 그것을 토대로 저항성 소나무를 키우고 있다. もちろん薬剤散布も抜刀駆除もあります。で、それで駆除していくんですが、将来的にまた再侵入があることが予想されますので、それに対して抵抗性松を作ってそれを抑制しよう。それを阻止しようということを目的に抵抗性松をやっています。저항성 소나무는 각 지방의 기후와 토지를 분석, 지역 여건에 맞춰 육종된다. 저항성 소나무 묘목은 현재 일본 각 현의 산림연구소에서 자라고 있다. 이들은 제선충에 강한 저항성 소나무의 개발만이 일본 소나무의 멸종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今の労力を集中して、一番大事なところに力を集中してそこをきっちり守るという考え方にこれからは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で、そうした時にはやはりどこを守るか、どういう松を守るかっていうことをこれから考えて、できればその周辺の火種をまずなくして、で大事な松は徹底的に防除をして、でなるべく低い数で抑えて。제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는 제선충에 대한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제선충은 우리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깊은 산속은 물론 이젠 마을 뒷산까지도 소나무가 빨갛게 죽어가고 있다. 요 뒤에서 그게 요 덩태가 더 많이 죽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전엔 소리 안 줬으면 이 걸려 그러대요. 그렇게 소리야 되게. 있어야 되지. 솔나무가 얹고 할구지 잡 그서 있으면 파이라. 옛날 말이 아니서 조선 사람이 소리라고. 그렇더라. 그거는 뭐 솔도 얹고 저 태국에 그것도 그렇더라. 솔도 얹고. 소리 심해야지.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로 재선충이 확산된다면 50년 뒤 한반도의 소나무는 멸종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산 위의 저 소나무도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 일본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돼 가지고 거의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소나무가 거의 괴멸 상태에 갔는데 저희 나라의 경우도 한 군데에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거기 한 10년 정도만 되면 소나무가 괴멸되기 때문에 그 이대로 방치가 된다 그러면은 50년 정도면은 거의 그 소나무를 못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희 믿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한국의 나무다. 한민족 모두를 아우르는 상징이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푸른 소나무 숲을 물려주는 것은 귀하고 값진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재선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부족하고 대처 역시 소홀하다. 한반도 남부에 상륙한 루이지애나 재선충. 지금 이 시간에도 재선충은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